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에서 자신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내세우는 잘못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사건 이첩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료를 경찰에서 인계받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보관 중이던 해병대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고받아온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외쳤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인수인계서라는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 존재하지 않는 조치라고 묻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긋났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규정에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자체가 불법인데 불과 20초 전에 인정했던 위법적 인수인계에 대해서 자신은 불법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따뜻하고 품격 있는 정치인하면 박범계 의원은 손가락에 꼽히는 정치인입니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네.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사실관계 몇 개 묻고 법리에 대해서 법무관리관답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기록 회수를 하는데 대통령실 박모경정이 민간경찰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 이모과장에 전화, 이모과장은 경북경찰청에 노무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기록상. 그 이후에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청 노무수사부장에게 전화했죠? 네, 노무수사부장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했죠? 네, 했습니다. 기록 회수와 관련된 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 회수가 됐습니다. 저녁에. 네, 네, 네. 유재은 관리관님. 그 당시 우리 장관 직속의 검찰단의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가져왔죠. 제가 지금 명확히 방법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가져온 국방부 것으로 검찰단은 알고 임의 제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증을 작성하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증을 경찰에 건네주고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인수인계증 작성이 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무관리관에게 법에 있는 내용이냐고 묻습니다. 허를 찔린 유재은 법무관리관.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타부서나 타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때 그에 맞는 절차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겼거나 절차가 잘못되어 이뤄진 결과물은 그 자체가 불법적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경찰이라는 타 기관에서 자료를 회수하는데 인수인계증을 작성해주면 된다는 법과 규정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어떠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강제수사의 방식으로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져오거나 아니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의 제출을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것은 임의 제출이에요? 아니면 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제가 지금 명확히 법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민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그것이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임의 제출이에요? 강제수사로서 임의 압수수색이에요? 제출입니다. 임의 제출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는 게 맞아요? 임의 제출인 경우에는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고 압수 목록, 임의 제출에 따른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을 제출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인정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임의 제출로 경찰에서 자료를 회수할 때 국방부는 경찰의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임의 제출 목록을 경찰에 사전에 제출하고 어떤 것을 제출받았는지 조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넘겼어야 하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수인계증 하나 달랑 써주고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대통령실 외압으로 회수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회수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이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재은이 원칙적으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방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재은은 규정은 위반했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 거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검찰단에서 했어요? 검찰단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하지 안 알고 했어요. 있습니다.
이게 불법의 첫째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서 기록 회수를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아니요,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모릅니까? 못 봤습니다. 아셔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동혁 단장의 수사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죠. 본인을 스스로 항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검찰단이 그러니까 자, 검찰단이 어찌됐든.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은 검찰단이 자기네가 적법하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건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그렇게 얘기를 없습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규정을 위반하고 가져온 것이 원칙에는 맞지 않는데 적법하다고 유재은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원칙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 그것이 바로 적법하지 않은 범법 행위가 됩니다. 유재은은 자신의 입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런 거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검찰단에서 했어요? 검찰단에서는 하지 않은 걸 그렇지만 적법하지 않은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황당한 궤변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불법의 문제, 군검찰 수사관이 가가지고 이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이미 제출 방식이든 인수인계 방식이든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항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원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실제로 그 기록을 가져와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의 기록 편찬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을 두 차례의 소집을 해가지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국방부 장관 직속의 사법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기록을 넘깁니다.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가서 해병대 수사단에 갖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아까 말씀드렸죠. 경북경찰청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가져와 가지고 거기 경찰청이 갖고 있던 기록은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이첩에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법리적으로 수사본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나가는 길에 최숙은 해병의 사건 기록을 잠시 경북경찰청에서 잠시만 보관해달라며 맡겨놓았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첩을 받은 적이 없으니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속해 있는 사건 기록을 잠시 보관 중이던 경북경찰청에서 인수인계증을 써주고 직접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옵니다. 안 됐고요. 원본입니다. 직접 받아왔다는 그 서류가 원본이냐고 묻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확인이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사단에서 이첩이 안 됐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경북경찰청에 전자문서로 접수한 시간은 오전 8시. 해병대 수사단이 직접 찾아가 서류로 이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첩을 마친 해병대 수사단은 부대로 복귀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저녁에 그걸 회수했는데 경찰에서 접수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첩하지 않았다라고 유재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첩한 효과가 없다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뭘까요? 이첩된 효과가 없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항명죄가 아니라 항명미수죄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유재은 말대로라면 이첩이 안 되었다는데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어기고 이첩했다고 항명수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에서 있는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첩해 온 것입니다. 조사본부로 이첩해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가져온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살리셔가지고 오후 질의 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질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핵심을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 의원이 질의하고 들은 답변에서 허점을 파악하고 다시 질문하고 그런 팀워크가 좀 더 중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자료 회수 규정과 소개는 안 되었지만 회수한 자료 처분 규칙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의 직위가 해제되지도 않았다. 장관이 복귀를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이상야릇한 답변을 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럼 당신이 했던 복귀 명령은 대체 뭐냐던 박범계 의원의 지적을 다음 의원이 받아서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